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이 스타링크 모바일 플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요,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는 뭐 산간 지역이나 아니면 뭐 바다, 그리고 막 재난 지역, 기존의 기지국 전파가 닿기 어려웠던 곳들, 이런 곳을 타겟으로 해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엔요, 이 스마트폰 그리고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이른바 스타링크 모바일, 이런 구상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 현재 목표는 문자 그리고 데이터 연결, 이걸 넘어서 음성 통화까지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기존의 통신사 거치지 않고서 이 스타링크와 직접 통신 상품을 계약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상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요, 지금까지는 이 통신이 끊기는 비교적 일부 지역을 보완하는 서비스에 가까웠지만, 앞으로는요, 이 기존의 이동통신사의 고객과 직접 경쟁을 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요, 이 스타링크 모바일의 핵심은요, 지상의 기지국 이걸 거치지 않겠다, 우주 이 저궤도에 있는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겠다, 이런 구조인데요. 기존의 이동통신은 가장 가까운 기지국, 그쵸? 여기에 연결을 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산간이나 바다, 막 사막 같은데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곳은 통신망이 끊기고요. 그래서 연결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 스타링크 모바일은 하늘이 직접 보이는 곳, 이 지역이라면 위성과 직접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자 그리고 데이터, 여기에 음성통화까지 모두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주파수로는 해결이 안 된다. 기존의 인터넷을 위해서 쓰던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는 안 되니까 별도의 주파수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또 뭐 별도의 위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기사들에 따르면요, 현재 운용 중인 이 스타링크 위성 가운데는 상당수가 이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전용 위성을 다시 띄워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관련 주파수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로 봐서요. 그렇지만 미래는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뭐 산간 지역, 해상, 기지국이 부족한 곳, 이런 곳들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 있겠지만, 뭐 기존에 뭐 지하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성 신호가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없는 곳, 즉 하늘이 오픈되지 않는 곳, 이런 곳들에서는 신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뭐 동시에 다수의 유저들이 존재를 하고 데이터 사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 특정 지역에 이용자가 몰리는 곳, 이런 곳들은 지상 기지국처럼 촘촘하게 통신의 용량을 늘리기는 어렵다, 또 이런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 통신 좋지만은 현재 이런 솔루션들을 다 대체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위성 통신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기존의 지상 통신망 그리고 와이파이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함께 활용하겠다,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케이블 인터넷 사업자인 차터 커뮤니케이션, 이 회사와 협력을 논의 중에 있고요. 도심과 실내에서는 지상망을 사용을 하고 통신 음영 쪽에서는 아까 위성망,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뭔가 상호 보완적인 이런 현실적인 모델로 거론이 된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협력을 이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선요, T-모바일 가입자 대상으로 해서요, 통신 음영 지역에서 위성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이 추진이 되었고요. 일본에서도 KDDI 그리고 소프트뱅크, NTT 도코모, 이런 현지 통신사와 제휴를 해서 산간 지역처럼 기존망이 닿기 어려운 곳들 보완을 하는데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구조는 기존의 통신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통신사들이 가입자들 관리하고 요금제 관리하고 모든 관리를 하고, 단지 이 스타링크는 이 사람들이 쓰는 음영 지역만 커버를 했다, 이런 식의 구조였다면, 이번에 이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방식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이 모바일 상품 그대로 직접 자기네들이 다 컨트롤하고 관리도 본인들이 하고, 그러니까 통신사처럼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스페이스X가 이 이동통신 사업에도 발을 들이려고 하냐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지금 이 스페이스X가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엔요, 화성 이주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꾸준하게 들어오는 이 현금, 캐시플로우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로 이 이동통신 사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로 이동통신만 한 게 없죠 진짜. 이 아이템은 뭐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고 필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도 많고, 많은 수요자로부터 나오는 현금 확보 유리하니까 이걸 꼭 사업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가 모바일 통신 시장에도 진출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이동통신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가 T-모바일 같은 대형 통신사를 인수를 해서 위성망과 그리고 지상의 5G망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인수설은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스페이스X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곳들이 바로 이 기존의 통신사들이죠. 뭐 산간지역, 해상, 재난지역 다 연결도 되고, 또 향후에 지상망과 연결을 해서 도심지역, 뭐 지하실 이런 데까지 다 솔루션을 찾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으니까 기존의 통신사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통신사의 수익 그리고 고객 기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밥줄을 뺏길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별도의 모바일 위성 플랫폼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 지상에서 취약했던 부분들, 이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타링크가 당장 기존의 통신 3사를 대체하기보다는 위성과 지상망을 연결한 새로운 통신 서비스로 시장의 틈새를 넓혀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협력 관계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협력 단계가 얼마나 빨리 경쟁 단계로 진입하느냐,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신사들도 지금 손 놓고 있으면요, 향후 몇십 년 안에는 이런 위성 솔루션으로 가입 고객자 수 다 뺏길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해 나가야겠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